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어딘가가 따끔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잠깐,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매년 60세 이상 20만 명이 걸리는 이 무서운 질병. 초기에는 단순한 근육통과 구별이 안 되지만 72시간만 놓쳐도 평생 지옥 같은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잠도 못 자고 옷만 스쳐도 전기가 흐르는 듯한 고통. 심지어 바람만 불어도 아파서 밖에 나갈 수도 없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질병의 초기 신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작은 신호가 혹시 이것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60세 이후라면 생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이후에도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돕는 한도연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대상포진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대상포진을 그냥 피부병 정도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경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의학을 공부하면서도 대상포진을 단순히 교과서속 질병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환자분들을 만나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상포진의 초기 신호 2가지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몸에는 어릴 때 수두에 걸렸던 바이러스가 평생 잠들어 있어요. 바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이 녀석이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깨어나서 신경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피부로 올라와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수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을 직접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후유증이 남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혹시 지금 몸 어딘가 아프신 분 계신가요? 계속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통증이 대상포진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가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 중 20%가 평생 신경통에 시달린다는 사실이에요. 20%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5명 중 1명은 매일매일 극심한 통증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순희님의 이야기입니다. 등 쪽에 따끔거림이 있어서 근육통인 줄 알고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5일 후 갑자기 등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바이러스가 신경을 많이 손상시킨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이순희님은 매일 진통제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고 해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초기 신호 1위는 바로 신경통입니다. 이게 정말 교묘해요. 피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몸 한쪽 부위가 따끔거리거나 찌릿찌릿하기 시작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해요. 첫 번째, 몸의 한쪽 부위만 아픈지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 또는 왼쪽, 한쪽에만 통증이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따끔거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계속 지속되고 있나요?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말이에요. 세 번째, 그 부위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픈지 체크해 보세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곳인데 갑자기 민감해졌다면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옷이 닿기만 해도 불편하신가요?
특히 속옷이나 셔츠가 스치는 것만으로도 따끔거린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5번째, 이런 통증이 밤에 더 심해지나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더 아프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부위가 있어요. 가슴, 등, 옆구리, 목, 얼굴 한쪽이죠. 왜 한쪽만 아플까요?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 신경은 몸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절대 몸을 가로질러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안 아픈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대상포진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경 감각이 둔해져서 통증을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던 69세 박진수 님이었는데 옆구리 부위에 수포가 생길 때까지 전혀 통증을 못 느끼셨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신경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죠. 2번째 신호는 피부 변화입니다. 이건 좀 더 확실한 신호예요. 처음에는 피부가 살짝 빨갛게 됩니다. 마치 벌레에 물린 것 같기도 하고 알레르기 반응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12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빨간 부위에 작은 물집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쌀알만 하다가 점점 커져서 콩알 크기까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몸 한쪽에 빨간 반점이 생겼는지 살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목, 가슴, 등, 옆구리 부위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번째, 그 부위가 살짝 부어 보이나요? 다른 쪽과 비교해서 약간 도드라져 보인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3번째, 작은 물집들이 군데군데 생기기 시작했나요?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4번째, 이런 물집들이 줄지어서 나타나고 있나요? 무작위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신경을 따라서 일렬로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5번째, 물집 주변이 따끔거리거나 아픈가요? 물집 자체보다도 주변 피부가 더 아플 수 있어요.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바이러스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물집을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2차 감염의 위험이 있고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도 있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예요.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대상포진에는 72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증상이 시작된 지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 72시간일까요? 이 시간을 놓치면 바이러스가 신경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골든타임을 지킨 경우와 놓친 경우의 차이는 극명해요. 빨리 치료받으신 분들은 2, 3주 만에 완치되고 후유증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대상포진 대처의 핵심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에요. 대상포진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면역력이 떨어져서예요. 그리고 면역력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대상포진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모두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거예요. 가족 간병, 이사, 경제적 어려움. 이런 상황들이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2번째 꿀팁은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해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세 번째 꿀팁은 찬 것을 피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잘 안 알려진 내용이에요.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체온이 떨어질 때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찬 음식, 찬 음료를 많이 드시거나 몸을 차게 하면 위험해요. 특히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건 피하세요. 네 번째 꿀팁은 면역력 강화 식품을 드세요. 아연이 풍부한 굴, 견과류, 그리고 비타민 C가 많은 키위, 브로콜리를 드세요. 하지만 과일은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상온에서 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해요. 첫 번째,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마나 눈꺼풀, 눈 주변에 수포가 생겼다면 실명 위험이 있으니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귀 주변에 생긴 경우예요. 귀나 목 옆쪽에 수포가 나타났다면 청력을 잃거나 안면마비가 올 수 있어요. 세 번째, 발열과 함께 몸 전체에 수포가 생긴 경우입니다. 고열이 나면서 여러 부위에 동시에 수포가 생겼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네 번째, 의식이 흐려지거나 극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입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거나 의식이 또렷하지 않다면 뇌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섯 번째, 수포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예요. 물집에서 누런 고름이 나온다면 세균 감염이 동반된 거라 즉시 치료받으셔야 해요. 특히 눈 주변 대상포진은 정말 무서워요. 대상포진성 각막염이 생기면 실명까지 될 수 있거든요. 절대 눈가에 뭔가 났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수원에 사는 71세 최영수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오른쪽 이마 부위에 작은 물집이 생겼는데 단순 피부 트러블로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3일 후 오른쪽 눈이 충혈되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시력을 구할 수 있었지만 하루만 늦었어도 실명할 뻔했어요. 이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접종이 가장 확실해요. 50세 이상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방 효과가 90% 이상입니다. 비용은 좀 들지만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세요.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면역력이 크게 향상돼요.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하셔야 해요. 특히 면역력에 좋은 마늘, 생강, 버섯류를 자주 드세요.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반드시 쉬셔야 해요. 이게 면역 시스템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당뇨, 고혈압 등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질환들을 미리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첫 번째, 최근 3개월 내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가족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이사, 질병 등으로 마음고생을 하셨다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밤 12시 이후에 잠들고 계신가요? 늦게 주무시는 습관이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찬 음식이나 찬 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몸을 차게 하는 습관들이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신가요? 적당한 운동 없이는 면역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다섯 번째,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환들이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이제 실제로 대상포진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메모장이든 핸드폰이든 상관없어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정확한 시간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픈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병원에서 진단할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너무 아프시면 진통제를 드셔도 되지만 아스피린은 절대 피하세요.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안전해요. 네 번째는 아픈 부위를 차갑게 하지 마세요. 얼음찜질이나 차가운 것을 대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즉시 피부과나 내과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우선적으로 봐주실 거예요.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프다고 해서 마사지나 물리치료 받으러 가지 마세요.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뜨거운 찜질도 안 좋아요. 열이 바이러스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들은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된장이나 마늘 같은 걸 바르면 오히려 감염될 위험이 있어요. 네 번째, 물집을 터뜨리거나 긁지 마세요. 흉터가 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건 좀 더 지켜보자 하고 미루는 거예요. 시간이 생명인 질병이니까 절대 미루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병원에 갈 때는 다른 사람에게 수두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가능하면 전화로 미리 알려주세요. 병원에서도 격리된 공간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럼 대상포진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항바이러스제예요. 이 약이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서 더 이상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줘요. 두 번째는 진통제입니다. 대상포진 통증은 정말 극심해서 강한 진통제가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진통제를 정해진 시간에 꼭 드세요.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요.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하고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정말 심한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해요. 신경에 직접 주사를 놔서 통증을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치료 기간은 보통 2~3주 정도예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좋아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또 회복 과정에서도 꼭 지켜주셔야 할 점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휴식이에요.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해요. 두 번째는 물집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은 깨끗한 물로 살짝 씻어주시고 깨끗한 거즈로 덮어주세요. 세 번째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아무리 좋아졌다 싶어도 끝까지 다 드셔야 해요. 중간에 끊으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경과를 확인받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언제 오라고 하시면 꼭 지키세요.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스트레스가 회복을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료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임산부, 고령자와의 접촉은 피해 주세요. 너무 걱정만 드릴 수는 없죠. 희망적인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광주에 사는 66세 김혜진님은 목 부위에 따끔거림을 느끼고 바로 다음 날 병원에 가셨어요. 아직 물집도 생기기 전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의심스럽다며 바로 치료를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물집도 거의 안 생기고 2주 만에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지금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답니다. 이처럼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완치 후에도 관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면역력 관리를 계속 지속하셔야 해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병이니까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질환들이 있는지 꾸준히 체크하세요. 세 번째로 예방접종을 고려해 보세요.
대상포진 예방 주사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명상이든 취미 활동이든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로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이 두 가지가 면역력 유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걸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 번 경험하신 분들은 초기 증상을 잘 아시니까 더 빨리 대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앞서가고 계세요. 대상포진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초기 신호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질병입니다. 따끔거림과 찌릿함을 느끼면 72시간을 기억하세요. 빨간 반점과 물집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웃어야 주변이 밝아집니다. 오늘 배운 지식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